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비트코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비트코인이 환경을 파괴하는 나쁜 코인일까? 아니면 환경을 이롭게 하는 좋은 코인일까?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제가 나눴는데 아직은 비트코인이 탄소를 배출합니다. 탄소 중립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 친환경적으로 변해가는 비트코인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큰 주제이다 보니까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 그리고 비트코인의 이 가격적인 부분까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중요한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여기 있는 버튼을 탁 누르시고 지난 영상을 먼저 보신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매끄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게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여기 박스가 일반 에너지, 석탄 에너지라든지 천연가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에너지고, 여기 초록 색깔 박스가 재생에너지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이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변동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햇빛이 쨍쨍 쬐는 날은 재생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햇빛이 많이 안 쬐는, 구름이 많이 낀 날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많이 만들어지는데 바람이 안 불면 또 이게 줄어들기도 하니까 이 재생에너지에 의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에너지, 석탄을 이용한 에너지라든지 또는 천연가스, 그런 것들을 이용한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조금만, 왜냐하면 얼만큼 만들어질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여기 좀 예측 가능한 이런 에너지에 의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들어와서 재생에너지 많이 만들어, 우리가 남으면 다 소화해 줄게, 이렇게 하면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많이 만들면 혹시 다 못 쓰면 비트코인 쓰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남는 에너지를 비트코인이 사용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남는 에너지가 어딨어?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남는 에너지라기보다는 부족하면,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양보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모자랄 일이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런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많이 만들면 혹시 남으면 비트코인이 다 소화를 해주니까. 아니 그럼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 양보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죠. 비트코인 채굴자들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채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쓴다. 일반 사람들도 더우면 에너지 써야죠. 더우면 에어컨 틀어야 됩니다. 식당 뭐 에어컨 끄고 냉장고 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씁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도 최대한 쓰고, 최대한 쓰는데 만약에 에너지가 모자랄 경우, 에너지가 바람이 안 불어서 이만큼밖에 없다면 식당 냉장고를 끌 수는 없으니까 비트코인 채굴을 끌 수는 있잖아요. 이게 가능하다, 그만큼 플렉시블하다, 유연성이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텍사스에 있었죠. 3일 동안을 껐다. 아니 근데 왜 이 채굴자들이 이 텍사스 주민들을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얻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텍사스에 있는 채굴 회사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텍사스 정치인들에게 기부를 합니다. 왜 기부할까요?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채굴자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죠. 텍사스 주에서도 생각해보면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유사시에 이 채굴량을 좀 줄여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전기가 모자라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정부에서도 그래 맘대로 해, 맘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우리가 만약에 전화 때리면 그때는 좀 낮춰주고 좀 맞춰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에, 미국 텍사스에서는 그렇지, 한국에서는 누가 이거 뭐 양보하나? 몰래 다 채굴하잖아요. 그렇죠. 채굴자들. 그런데
이 개인들이 채굴하는 양은 굉장히 작습니다. 규모가. 채굴 회사들, 어마어마한 채굴 회사들, 나스닥에 이 상장된 대기업들, 라이엇 블록체인, 또 마라톤, 헛에잇은 캐나다에 있고, 갤럭시 디지털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필요하면 맞춰서 좀 줄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준다면 서로 좋은 거죠. 개인들은 좀 해도 괜찮습니다.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어떠한 틀이 만들어진다면,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한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거기에서도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극대화되어서 이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게 하자. 이런 것들이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래 발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서로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 채굴을 마음껏 하지만 이렇게 모자르면 또 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올리겠죠. 올리고. 그런데 이 전기를 만들 때 전기 가격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전기는 더 비싸고 어떤 전기는 더 쌉니다. 이 소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가 제일 싸다고 하면 천연가스 먼저 다 사용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이제 석탄을 태우고 그것도 모자라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핵 에너지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싼 거부터 먼저 사용한다. 그리고 하루 안에서도 전기세가 다 다르죠. 낮에는 전기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많이 쓰니까. 밤에는 또 상대적으로 전기세가 싸죠. 왜냐하면 밤에는 수요가 적다 보니까 제일 싼 소스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싼 걸로. 근데 낮에는 전기가 모자라니까 비싼 걸 계속 투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이 피크 아워라고 하는데 이때는 전기세가 더 비싸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걸 동원해서 에너지를 맥시멈으로 만들었는데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막 에어컨 틀고 또 비트코인도 막 욕심부려서 채굴을 하면 이거 넘어갑니다. 그러면 야, 위험해, 내려! 이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아이씨 하고 끌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에너지 소스들도 어떤 것들은 그냥 스위치만 딱 켜면 바로 가동이 되는데 어떤 것들은 며칠 걸리기도 하고 또 뭐 몇 주까지 걸리는 그런 소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스위치 딱 누르면 들어오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미리 많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낭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에너지를 또 남으면 이리저리 보내다 보면 중간에 막 사라지고 하니까 에너지 낭비가 거의 60% 가까이 된다고 했었죠. 그렇게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비트코인의 이 에너지 사용 수치를 보여드렸죠. 그게 작년 7월 자료였는데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2022년 7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253 테라와트 시간당. 작년에는 189였는데 많이 늘었죠. 자, 그런데 여기 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은 571 테라와트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의 2배도 넘습니다. 금 채굴에. 금을 채굴하지 않으면 뭐 큰일 나나요? 금 채굴을 안 한다고 반도체에 쓸 금이 모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금 채굴에 이렇게나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하는데 214, 거의 비트코인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라이트에 201 테라와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적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비트코인보다 많았는데 어쨌든 크리스마스 반짝반짝 라이트에 이렇게나 많은 전기가 사용되고 있다. 자, 이제 중요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친환경 비트코인, 친환경 그거 누가 하는데, 얼마나 하는데 도대체 그거 뭐 얼마나 큰 비중이나 될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비트코인 채굴은 59.5%입니다. 굉장히 높죠. 이게 작년에는 56%였는데 59%로 올라갔고요. BMC 멤버들은 비트코인 채굴위원회 멤버들은 66.8%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라별로 보면 독일이 48.5, 그리고 유럽에서 43.5, 한국이 그 다음입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33.7%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요. 미국이 그 다음을 이어서 31.4%. 전 세계적으로 보면 21.7%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의 21.7%만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렇게나 많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수치는 높아만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재생에너지야말로 비트코인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 에너지의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 이거 큰일 난다 나중에. 지구 온난화를 초래해서 지구의 기온을 2도를 올려버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거 뻥입니다. 뻥이에요.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그게 그 리포트가 나왔을 때가 2018년입니다. 그때 비트코인의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2017년 말에. 그걸 보고 야 이런 식으로 계속 채굴자들이 몰리다 보면 이거 큰일 나겠네. 에너지 사용 엄청나겠네.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보여주는 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파워 디맨드, 파워에 대한 수요, 얼만큼 전기가 필요하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위에 라인이 맥시멈 최고치고요. 아래 라인이 최저치, 가운데 진한 라인이 평균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 말에 이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올라가죠. 맥시멈이 그냥 하늘을 찌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 화면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선을 그으면 이 평균 값을 봐도 이렇게 쭉 요 선을 연장해서 가다 보면 쭉 이렇게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냥 위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각도로 올라간다면 큰일 난다. 지구 기온이 2도 올라간다 이거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잠깐 이때 이러고 그냥 푹 꺼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시들 이렇게 이어졌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면 이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 파워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나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걸 반복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수치가 평균값이 10.66 기가와트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11월이죠. 그때 12.85. 더 올라갔던 거는 12월이고 1월 달에도 꽤 높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떨어진 가격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채굴자들은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걸 예상하고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채굴을 계속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202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000 왔다 갔다 했을 때 이때 뭐 9월 달쯤 이때 한 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69,000 갔을 때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고 막 전기가 기하급수적으로 같이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변동이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요즘 해시레이트이 굉장히 높죠. 거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전기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죠. 왜 그럴까요? 채굴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더 적은 전기로 더 많은 해시레이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채굴기의 효율성이 높아져서 더 적은 전기를 가지고 더 높은 해시레이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이제는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물론 앞으로 계속 올라는 가겠지만 무지막지하게 막 이렇게 팍팍팍팍 올라갈 수 있을까?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의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는 게 뭐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입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채굴 장비를 동원해서 더 많이 채굴을 하려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시레이트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되면 채굴기 끄죠. 그리고 특히나 채산성이 안 나온다면 채굴자들은 채굴기를 끄게 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9,000대입니다. $20,000가 좀 안 되는데. 지금도 굉장히 이 채굴자들이 간당간당합니다. 소규모 채굴자들은 지금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데는 가능합니다. 생산 단가가 더 낮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트코인 채굴기를 10대를 가지고 있는 회사나 1000대를 가지고 있는 회사나 직원 숫자는 뭐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100대를 갖다 놓나 1000대를 갖다 놓나 에어컨 시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큰 회사일수록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채굴기를 끄게 되는 이유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산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채굴자들이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채굴자들은 지금은 좀 어려워도 채굴 기계를 새로 사는 채굴자들도 있죠. 앞으로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말고 20년 후라고 하겠습니다. 20년 후에. 20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0억. 꿈에 그리던 숫자죠. 10억이라니. 10억 되면 와, 우리 뭐 팔자 고치는 건가요? 채굴자들은 비트코인 10억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그냥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다리고 있을까? 20년 후에 10억입니다. 20년 후가 되면 채굴 보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채굴 보상이 지금 현재 6.25개입니다. 지금. 그런데 20년 후라면 앞으로 4번의 반감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으로 자르고 이걸. 그리고 또 반. 그러면 16분의 1입니다. 6.25에 16분의 1. 그러면 0.39개. 20년 후면 0.39개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22년이라고 하겠습니다. 22년이면 또 한 번의 반감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 그러면 0.19. 22년 후에 비트코인이 10억 원인데 채굴 보상이 0.19개라면 이게 많은 걸까요? 0.19개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10억 원이라고 해도 0.19개면 지금 현재 6.25개의 32분의 1입니다. 32분의 1. 그러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9,000달러죠. 그럼 19,000달러 곱하기 32. 그러면 60만 달러입니다. 60만 달러가 돼야지 지금 시세인 겁니다. 지금 시세.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블록 하나를 만들면 6.25개를 준다고 했죠, 지금. 그러면 그게 12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12만 달러.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블록 보상이 6.25개입니다. 비트코인 블록을 하나 만들면 6.25개를 주는데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 19,000달러 정도. 그러면 12만 달러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받게 됩니다. 채굴자들이 지금 현재. 그런데 20년 후에 22년 후에 채굴 보상이 0.19개 곱하기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60만 달러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계산이 114만 달러. 뭐야 이거? 그러면 이거보다도 안 됩니다. 비트코인 60만 달러 돼가지고는 지금만도 못하다. 더 조금 받는 거예요. 인플레이션도 계산 안 했는데. 앞으로 22년 후면은 60만 달러가 지금의 60만 달러 가치가 있을까요? 택도 없죠. 22년 후면은 물가가 2배는 넘게 올랐을 텐데. 그러면 2배라고만 해도 120만 달러는 돼야지. 120만 달러는 돼야지 지금 현재 가치 정도 도 안 된다. 이거 심각하죠. 그러면 채굴자들이 이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채굴자들이 막 채굴기 사서 야, 비트코인 이거 채굴하면 팔자 고치겠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야지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를 하면서 좀 뭐 채굴 장비를 사는 거지. 자, 그리고 22년 후는 너무 먼 것 같아서 10년 후 수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후에 반감기가 한 번 더 있습니다. 2032년에. 자, 그때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0.78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이 12만 달러 정도의 보상을 받으려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요? 15만 달러입니다. 15만 달러가 더해야지 11만 7천 달러가 됩니다. 그래도 지금 시세보다 낮은 겁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19,000달러에 비교한 겁니다. 인플레이션도 계산 안 하고. 자, 그래서 22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 간다. 이건 채굴자들한테는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훨씬 더 높이 올라가야지만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비트코인 가격이 무작정 그냥 뭐 1,000만 달러, 뭐 1억 달러 쭉쭉 올라만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채굴 환경이 달라질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 얼마가 가 있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그건 현실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채굴 보상을 계속 반으로 잘라대니까 나중에 가서는 채굴 보상이 거의 없습니다. 100년 지나면 비트코인 가격이 뭐 100억, 1000억이 돼도 채굴 보상이 뭐 10,000원 이 정도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0년 지나면 비트코인 채굴 보상 제로로 줄어듭니다. 빵! 그러면 뭐 채굴자들 다 떠나갈까요?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수수료를 통해서, 트랜잭션에 대한 수수료를 통해서 채굴자들이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네,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에너지, 이 에너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수는 없다. 이게 더 현실적이죠. 시장 경제 원칙에 맞춰서, 채산성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저절로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이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혁신은 변화를 강제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